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컨쇼 입시 분석 2025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질문이 들어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고! 자, 2025학년 연세대학교 입시 변화에 대해서 할 건데요. 2025학년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일명 입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과대학별로 한번 예상 컨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등급으로 나타냈으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세대학교 학교 교과 전형 추천형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요, 2024학년에는 면접이 들어가고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점수에 면접 점수를 포함시켜서 아이들을 선발했어요. 근데 보통 대학교들이 교과를 뽑을 땐 최저라는 걸 사용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최저 대신 면접이란 걸 이용했는데 2025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면접을 없애고요. 교과 100으로 뽑아놓고 최저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편적으로 면접을 없애고 뭐가 들어왔다고요? 수능 최저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가 바뀐 건 있을까요? 교과를 반영하는 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A라는 부분에서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정량화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연세대학교는 그렇게 등급에 대한 50%의 점수뿐만 아니라 연대의 상징 G값, 일명 Z값을 50% 반영합니다. Z값이 뭐냐면요, 학교 이런 성적의 편차나 평균 같은 것을 가지고 학교 수준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신 등급과 이런 편차나 평균을 통한 학교 수준에 대한 Z값 50을 합쳐갖고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만약 B가 나오더라도 그걸 A로 봐주겠다. 우리 아이가 D가 나오더라도 B로 봐주겠다. 이런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반영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C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2024학년이랑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이제 최저가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면 최저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연세대학교가 최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요, 2개 과목 등급 합 4입니다. 그러니까 둘둘 4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2과목 라인을 가져가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중에 하나는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2과목 등급 합으로 보이지만 저 옆에 보시면 영어가 3등급 이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 포함해서 합 7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또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반이 2개 과목 합 5인데 거기에 수학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최저가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이 지금 최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빡세게 걸어놓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3등급 이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3개 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의치한약 같은 경우는 1등급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국어랑 수학 중에 한 개 과목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과학대학교랑 간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 또는 자연으로서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최저 기준을 둘 중에 하나를 반영하게끔 이렇게 만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세대학교 분석할 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인문과 자연의 경우 이 등급을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내신 등급이 좋은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이 좋은데 수능에 대한 최저가 잘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원하기엔 되게 어려울 거고, 이런 수능 최저가 걸리게 되면 데이터가 솔직히 평균점에서 조금 뒤로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결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학교에서 23학년 입결을 발표했을 때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분석을 했고요. 23년과 24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24학년도 발표한 데이터가 만약에 변화가 많다면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겠죠.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상 등급 컷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해야겠지만 일단 단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가지고 기준선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연세대학교 G값, 일명 Z값에 대한 부분도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정규 라인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에서 한 1.55 요 사이로 일단 데이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요. 학교 수준에 따라서 한 1.5등급 라인 1.5가 넘어가게 되면 좀 학교 수준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연세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이제 학과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 1.5에서 1.65 사이로 좀 합격하는 아이들의 데이터가 좀 구성이 되고 1.7 정도 형성이 되는 아이가 내신 등급이 좋으면 합격선을 좀 많이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25학년을 좀 예상을 한다면 문과 같은 경우 인문은 1.5에서 한 1.6 사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G값이 1.5에서 1.6 정도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사이 점수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Z값이 좀 높으면은 우리 아이 등급이 조금 밀리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셔야겠죠. 사회 같은 경우는 경상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경제가 포함됐는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한 1.35 등급 정도였거든요. 그 라인을 포함시켰을 때 한 1.4에서 1.45 정도가 되고 G값은 1.63까지 뒤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우리 아이가 1.63인데 1.45 등급에서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연은 공학보다는 좀 점수 분포대가 조금 뒤로 좀 빠지는데 학과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1.5에서 1.6 그리고 직각 같은 경우도 한 1.45 정도부터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5 정도 된다면 충분히 지원권 안에 들어가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학은 1.4에서 한 1.52 정도가 되고요. 직각은 한 1.65까지 뒤로 좀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될 수 있어서 Z값만을 가지고 본다면 일단 공대 라인 아이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Z값이라는 부분이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 학교가 수준이 높아서 그랬을 때 등급에 대한 부분을 좀 카바를 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뒤로 빠지는 부분 또 하나는 수능 최저가 걸리게 되면 솔직히 지역에 있는 이 지방에 있는 좀 등급대를 좀 형성하는 아이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은 좀 봤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는 걷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이런 케이스들 또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감안을 해서 계산이라는 걸 좀 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G값이 조금 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특목고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학교들 아이들도 어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과대학교의 인문과 사회, 자연, 공학 똑같이 나눠놨는데요. 일단은 Z값이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타나는 좀 학교 수준을 좀 높였을 때입니다. 한 1.65에서 1.7까지 나오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 라인에 들어갈 수 있고 어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로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도 한 1.65 정도 등급 라인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G값이 한 1.68에서 1.7까지 요 정도는 형성이 돼줘야 되는 거고 자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점수대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15 등급대 아이들도 좀 지원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는 Z값이 한 1.65에서 1.7 사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도 한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G값이 한 1.7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들 이런 학교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지원 라인은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우리 아이의 단순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저기 나와 있는 Z값이라는 게 어느 정도 카바를 쳐주는지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계산을 했으면 좋겠고 추천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순 내신 등급을 구했을 때 Z값이랑 한번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등급 컷은 환산 점수로 다시 돌리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과별로 좀 점수 차이가 좀 나거든요. 학과의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좀 나눠지는데 저희는 단과대학교 전체를 묶어가지고 일단 평균 라인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제 저희가 연세대학교 교과혁명 계산기 나왔을 때 저희는 연세대학교 계산할 수 있게끔 드리잖아요. Z값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컨쇼 라이브에서는요, 입시 무료 상담, 직문, 직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8시, 목요일날 8시, 13번째 시즌 방송이 6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지만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내가 궁금했던 입시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알람 설정하시고 화요일날 8시, 목요일날 8시에 저희 컨쇼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